10월의 첫 주말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 행사가 열려 나들이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승강기 사고로 어린이 등 12명이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음주 역주행 사고로 차량 5대가 연이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에 완패하면서 올 시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광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면서 함정 단속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0월의 첫 주말 맑은 날씨에 곳곳에서 행사가 열려 가족들의 가을 나들이를 부추겼습니다. 여수에서는 여순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제가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하얀 눈송이를 뿌린 듯 들판이 순백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바람에 몸을 맡긴 메밀꽃이 흩날리며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초등학교 방송반 학생들도 가을날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메밀꽃 축제라서 저희 학교 방송반 친구들하고 아침 방송에 낼 방송 촬영을 하러 왔어요. 메밀꽃이요 하얗고요 눈이 내려온 것처럼 예뻐요. 기름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그란 빵, 잘게 다진 땅콩을 넣은 쿠키 반죽. 모두 유기농 우리밀로 만든 요리들입니다. 수입밀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는 우리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요리대회에는 가족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주말에 가까운 데 나와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여수 장덕사에서는 여순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천도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확인한 290여 명에 대한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이 유령제를 통해서 이 여수에서 이렇게 운명을 제대로 이렇게 달리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졌던 광주와 전남은 내일도 포근한 가운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관람객들의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에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오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휴일 사건 사고를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승강기 천장을 뜯어내고 안에 갇힌 어린이를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물전시관에 승강기가 멈춰선 것은 오늘 낮 12시쯤. 30분 넘게 갇혀있던 9살 조모근 등 어린이 4명을 포함해 관람객 12명이 긴급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나주시 삼포면의 한 도로에서 63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17살 박모양이 추락해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박 양은 주차장 덮개에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돼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 양이 늦은 귀가 시각 때문에 꾸중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새벽 신안군 홍도 근처 바다에서 무어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투타의 부진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0대9로 완패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야 했던 기아는 5위 SK와 2경기 차로 멀어져 남은 2경기에 상관없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최종 탈락했습니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워킹 푸어가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근로장려세제 지급 비율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5.8%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주년인 지난 4월 첫 삽을 뜬 세월호 기억의 숲이 다음 달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배우 오드리 헵번 가족의 제안과 기부를 시작으로 36일 만에 전국에서 목표액의 200%인 2억 500여만 원이 모금된 기억의 숲 프로젝트는 현재 5m 크기의 기억의 방 조형물이 완성됐으며 다음 달까지 306그루의 은행나무가 모두 심어질 계획입니다. 기계로 농사를 짓는 비율이 논농사는 99%에 이르는 반면 밭농사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밭농사용 농기계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쓰는 농민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마늘밭. 비닐을 깔자마자 들려오는 비 소식에 마늘 종자를 심는 손길이 바쁩니다. 일일이 손을 거치며 시작된 농사는 잡초 제거, 수확까지 모두 인력에 기대야 합니다. 기계도 있다급디다. 그런데 내 손이 다 가야 쓴가 나 버던 안 했어. 요 손이 다 가야 쓴다게. 그렇게 그러고 하니 이러고 속는 놈이 편해 좋아. 마늘을 비롯해 양파 등 밭농사 일손을 덜 기술은 이미 선보인 상태. 밭농사에 쓸 농기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되고 기계가 아직 제대로 안 되었어. 그리고 양파도 그러더만 양파 송은지 내가 봤는데. 현재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평균 56%로 논농사 9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땅을 고르고 방제할 때 농기계를 쓰는 게 대부분이고 일손이 많이 드는 파종과 수확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작물이 워낙 다양한 데다 지역별로 재배 양식도 다르고 밭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규모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를 이제 개발을 하고 농기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을 해서 그 농민들이 좀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오는 2017년까지 밭농사 기계화율을 지금보다 10% 높은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최근 15년 동안의 추이를 볼 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 체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함정 단속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인 40살 전진수 씨는 지난 5월 송홍고 앞 삼거리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적색 신호인데도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전 씨는 엉터리 신호체계 탓에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게 법정신일 텐데 그 100명의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그 제도를 놔두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경찰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신호등이 정지선보다 앞에 있다 보니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운전자가 신호등을 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8년 전에 들어선 정부 전산센터 진출입을 위해 신호체계를 정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경찰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 5월에 광주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자주 다니신 분들이 그곳을 모르고 다니시다가 단속을 당했다면 좀 우리 단속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경찰은 그러면서도 상시적으로 단속을 벌여 지난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450여 건의 신호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4건 이상씩을 단속한 건데 3천만 원 가까운 범칙금이 부과된 겁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경찰. 범칙금을 징수하기 위한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분청 사기의 최대 가마터가 자리했던 고흥에 분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이 들어섭니다. 문화관에는 설화와 역사문화관도 함께 들어서 지역의 종합역사문화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분청 사기 가마터가 자리했던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허리를 따라 덤벙 분청 문화관 건물의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면적 8,800제곱미터의 문화관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분청 사기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인 전시관에는
인화 분청사기 등 범군민 기증기탁 운동으로 수집된 분청사기가 전시됩니다.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분포한 이곳 국가사적지에 건립하고 있는 덤벙 분청문화관은 분청사기 역사와 분청의 아름다운 멋을 감상하는 종합박물관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설화문학관에는 국내외 설화가 집대성돼 설화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구비문학을 스토리텔링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작 소재로 제공해 재창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설화 야담집인 유목인의 어우야담도 웹툰으로 재탄생돼 이야기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역사문학관에는 윤봉길 의사의 유서와 김구 선생의 글씨 등 새로 발굴된 국내의 문화재급 유물이 전시됩니다. 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 말에 개관되는 분청문화관. 전시유물 수집이 본교도에 오르면서 종합역사문화센터가 될 분청문화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지난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7살 신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상위 스플릿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전남은 이종우가 2골을 터뜨리며 막바지까지 동점 상황을 이어갔지만 후반 45분 서울 아드리아노의 골을 맞지 못하며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따라 전남은 스플릿 A에서 탈락했으며 앞으로 광주FC 등 하위 6개 팀과 함께 2부 리그 강등을 피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예산으로 정부안에 편성된 5조 2천억여 원에 6,700여 원을 증액 또는 추가 반영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비 200억,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250억 등 추가 사업 6건에 640억여 원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에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비 등 이미 반영된 13건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5개월 연속 늘면서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도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190만 4,400여 명으로 지난달보다 790여 명 늘었으며 이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도 126만 6,700여 명으로 55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의 증가 인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주를 이뤘지만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등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18년부터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 33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5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담 여행사는 중국어 가이드 확보와 상품 기획 능력 등 종합적인 역량 평가 결과로 선정되며 통역 가이드 비용 일부는 지원될 예정입니다.